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26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준이 원하는 수준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이며 물가를 낮추기 위해 내년에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세계가 7%대 금리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썰물 때면 누가 알몸으로 헤엄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워렌 버핏의 말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고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유로화가 올해 3월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 유지 기조에 달러엔 환율이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10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 장중 106.2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10년물 금리가 4.5%를 돌파,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졌는데요. 이에 통계적으로 달러화와 국채금리의 디커플링할 확률이 높은 골드가 192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석유 제품 수출 중단을 선언했던 러시아가 선박용 연료에 대한 수출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셧다운 및 연준의 추가 긴축, 그리고 이란발 증산 등의 이슈가 겹치면서 90달러 선을 이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전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 나와서 유로존 경제활동이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정체됐고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약해질 테지만 ECB는 물가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의 초점은 기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비둘기적인 인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9월 FOMC 이후 증시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고요. 여기에 예산안 이슈 속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미국 신용등급 우려까지 키우면서 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파악해 보면서 방향성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전문가 해교입니다. 네, 최근은 여러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 해외 선물 또 투자자들이라면 굉장히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일주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우리 오늘의 단기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정확하게 짚어갈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시장 나의 혼자인만으로는 나만의 전략과 나만의 관점만으로는 정확하게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그 뷰와 전략 찾기 힘드셨다면 오늘 방송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집중해 주시면서 시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짚어주시는 해교 마스터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단타 전략 짚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실시간 소통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체크되는 것처럼 오일과 유로 FX만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선물 상품들 파란불 켜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 현재 하락하면서 14,76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최저점 새롭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프리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더욱더 그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는 잠시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반발 매수세까지 나온 영향인데요. 하지만 이 영향,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큰 커다란 모멘텀과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개장과 함께 다시금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속에서 10년물 국제 금리가 무려 4.5%를 넘어섰고요. 임연물 역시 5.12%. 이 넘어서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시장 속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는 오히려 이 종목들의 하나하나 개별적인 호재보다는 전반적인 이 악재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방향성,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갈지 그 폭까지도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일 함께 보시죠. 네, 현재 0.12% 상승하면서 소폭 그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89.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프리장에서는 분명히 좀 하락폭을 좀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만들어주면서 개장과 동시에 지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22시 46분경에 고점을 만들어주고 지금 횡보하려고 하는 차트의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또 여기에 더해서 달러 강세, 또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 러시아의 수출 제한이 일부 해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더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지금 오늘 소폭 들어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시장 속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강력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지금의 상승폭 역시 제한적이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폭 오늘장 내내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움직임 만들어줄지 정확한 이슈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0.48% 하락하면서 1927.1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1분 봉상 보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지금 양봉이 다시 나와주면서 상승 전환 시도하려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골드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가 강세고 금리가 급등되는 가운데서 골드가 큰 폭으로 상승분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어렵고 이 큰 폭의 움직임 나오지 않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떻게 박스권 움직임 보여줄지 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08% 상승하면서 1.063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독일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속에서 달러화는 모든 환율에 대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독일 관련 경제 지표 개선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폭의 상승은 나오기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장에서 상승폭을 비워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개장 시기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시금 저점을 찍고 올려주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가 너무 강한 이슈 속에서 우리 유럽의 이슈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의 차트의 움직임과 시장 이슈까지 간단하게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먼저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그 단타 상품과 전략까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바로 지금 이 시점 우리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그 상품과 그 모든 내용들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나스닥을 먼저 보겠는데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주식 투자 조금 하셨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평선을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이평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은 물리더라도 매수에 물리면 큰일 나고요. 매도에 물리시면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무조건 매도로 접근을 하시되, 자, 이평선에 보면은 완전히 역배열린 상태입니다. 즉,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오늘은
5이평선이 12평선을 넘어서지 않는 한 12평선에서 계속 매도로 들어가시고 자, 21이평선에 캔들이 닿으면 또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4,772포인트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지금 14,772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772에서 매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손절을 굉장히 짧게 8틱 정도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전략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은 나스닥으로 매도 전략 들어가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772포인트 선에서 매도 들어가고 손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이 8틱으로 지금 실시간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스님 그렇다면 우리 목표는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잡아와야 될까요? 네, 오늘 사실 오늘 같은 때는요. 한 200포인트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200포인트 정도.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 고점 부분이 지난 6월에 생겼던 전 고점 부분이 14,614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14,614포인트가 120일 이평선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세로 보아하니 122평선까지는 오늘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4,614 지난번에도 제가 한 200포인트 정도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로 보이니까요. 네, 매도로 들어가셨다가 짧게 손절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 계속 매도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800틱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조금 더 크게 잡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는 200포인트, 네, 최대는 14,614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시해드린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의 중장기적인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방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전략들 방송 이후에도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매일매일 함께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석 연휴까지 함께 정확한 내용 공략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골드 상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골드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56%, 0.58%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23시경에 잠시 좀 올라주려는 모습이 잠깐 일시적으로 나와주긴 했지만 일단 달러 강세, 또 국채금리 강세 속에서 상승하기엔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의할까요? 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을 보아하니 1929포인트에서 12월물입니다. 12월물이고 1920포인트에 지금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1929포인트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62평선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현재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관망하셨다가 1929포인트에 닿으면 그때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929포인트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1924에서 1922에 MIT 매도를 걸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매도로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매도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1924에서 23에서 MIT 걸어서 매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10틱 정도를 손절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먼저 골드 전략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골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는 관망한 후에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1922포인트 선에서 MIT 매도 걸고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체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모든 내용들은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 또 내가 아직은 해외 선물에 대한 지식과 기초 내용들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들 또한 해외 선물, 국내 선물까지 모두 함께 공부하고자라고 하신다면 지금같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 함께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강의와 설명을 잘 해주시는 해교 마스터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시 5분경에는 89.47선 기록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오늘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까요?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유리한가요? 네. 저는 오늘 5일도 매도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연결되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30분 봉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자, 89.86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89.61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현재 89.52의 매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오늘의 목표가는 일단은 89불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2평선을 지금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2평선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은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 석유 수출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되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지금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도 일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 5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적어도 95달러 선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상승세는 좀 꺾였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우리가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배열입니다. 그러니 상승 추세에 있으나 조금 조정을 주는 국면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매도로 전략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미국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보니 그때까지만 오일이 좀 그 이슈를 재료 삼아서 하락세에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봉상으로는 아직도 정배열 상태, 즉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무조건 매도로만 대응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전략은 매도로 이어가되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배열이란 점까지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 속에서 주요 상품들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슈까지 파악하고자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중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다양한 좀 이슈들과 내용들 함께 좀 얽혀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셧다운 문제는요, 굉장히 이게 큰 이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셧다운이라는 건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셧다운에 들어가는 이유는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미 정부가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안이 이미 시행되지 않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는데 셧다운이라는 건요. 미국 공무원들 비롯해서요. 미 정부가 지출을 일단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급이 안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미국 소비가 둔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FOMC 회의에서 이야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잖아도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셧다운되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의 신용 등급, 미국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리가 저렴한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대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국채가 고금리 상태가 되게 되면은 주식시장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10월 10일까지는 매도 전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요.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는 14,600선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13,7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13,700대까지 내려가기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매도로 쭉 대응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셧다운 이슈를 앞두고서 일단은 10월 10일까지는 매도 전략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하려고 했지만 그조차 불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 강세 기조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골드와 유로 대응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내용일 텐데요. 달러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달러화는 그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상관관계가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달러 머리 아프시죠? 달러가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일단 어려우시면 일단 미국 금리하고 같은 방향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요. 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 앞으로 계속 하향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그래도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니 여러분들 이 달러도 강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매도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달러 전략도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좀 유가에 대한 우리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 중입니다. 금리도 지금 상승 중이고 유가도 상승 중인데 이 미국 헤지 펀드들에서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10월에도 9월에 이어서 약세 베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9월의 마지막 시점에 서서 우리가 좀 10월을 예상해 본다면 이 10월의 주식시장 또 선물 시장, 국내외, 글로벌까지 함께 좀 모두 다 아우러서 얘기해 봤을 때 좀 시장 전망 어떨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 10월 15일까지는요. 네. 10월 15일까지는 매도로 보이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또 지표 발표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다른 방향을 틀 수도 있으니까요. 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원들이 7명의 연준 의원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셧다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FOMC 회의 때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고요.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방향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 참고해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이슈가 뭐냐면요. 10월부터는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큰 거시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했다가도요. 개별 기업들의 그쵸. 개별 어제처럼. 기업들의 네. 실적이 좋게 되면 바로 반등을 주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기업까지 어떻게 그쵸. 새벽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까지 네. 체크를 하겠습니까? 국내 기업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이슈들을 알려드리고 현재 뭐 새벽 5시에 애플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전날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소한 새벽 4시에는 청산을 하고 대기하셔라. 그때 또 어떻게 시장이 변곡점에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큰 등락폭이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저희 노랑톡방 띄워드리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누가 이렇게 해주나요? 지금 내가 국내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과 이슈 일정까지 파악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이 글로벌 이슈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 사전에 함께 정확하게 일정까지 짚어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결과 또 이 결과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그날 방향성까지 함께 매일매일 함께 세워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정들, 지표 발표들 또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E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단기적으로 PCE 물가 지수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바뀔지 함께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지난주까지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상, 연준이 올해 FOMC 회의가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도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PCE 지표 발표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PCE가 낮을수록 시장이 환호를 하고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PCE가 이번에 만약에 하락했다. 전달보다 하락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이 환호를 하고 매수세로 상승세로 돌아서야 맞지만 지금 미국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제 침체가 지금 미국이 기정사실화가 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PCE 지표까지 낮아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중폭될 수 있어서 이때 또 PCE 지표가 발표되는 날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관찰하시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차트를 보고 대응하셔야지 네. 지금 당장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주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와도 하락이 나와도 그 어떠한 결과도 단순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우리보다 훨씬 긴 관점과 경영 노하우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해야 할 이유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정확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어떤 일정이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시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주요 내용들 먼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 시세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시간 시대 다시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해교 마스터님만의 차트 기법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시장 대응하면서 이길 수 있는지 모든 내용들 함께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제공해 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면요. 모든 분들이 손절을 생각 안 하고 들어가세요. 네, 많은 분들이 주식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해외 선물은 선물 개념은 무조건 주식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특히 많이 범하는 실수죠. 네, 손절하지 않고 무조건 물타기 하다가 물려서 끝내는 로스컷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로스컷을 방지해줄 손절 전략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손절 전략 네.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선 탈출 손절 전략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봉선 탈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재밌게 봉선 탈출 손절 전략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봉선 탈출 기억하기 쉽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캔들을 주식이나 선물에서 캔들을 우리말로 하면 봉이죠. 네, 봉이 선을 탈출하면 춤을 추듯이 손절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사행시를 지어봤습니다. 봉이 선을 탈출하면 춤추듯이 손절해라. 여러분들 쉬우니까 무조건 외우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손절을 어떻게 잡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봉. 여러분들 봉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1분 봉도 되고 5분 봉도 되고요. 10분 봉도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분 봉 기준입니다. 무조건 1분 봉 기준으로 하셔야 손절이 짧으니까요. 1분 봉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선물에서 손절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손절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물타기를 해도 되는 때가 있고 안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세하고 같은 매매를 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세를 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승 추세는 뭡니까? 매수를 해야 유리한 전략이죠.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목표가가 이 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손절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림 줬을 때 이때는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물타기 해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괜찮습니다. 매수로 들어갔을 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 매수 추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로 들어갔는데 올라가네. 다시 한번 물타기해서 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눌림 줬다가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손실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물타기를 했을 때 손실은 2배가 되겠죠.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추세하고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면 그때는 물타기를 하셔도 되지만 추세하고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할 때는 물타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 매매인지를 또 체크하시고 자, 일단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시간상 관계로 여러분들께 첫 번째 얘기만 드리고요. 나머지 얘기는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차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또 노랑 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이 차트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 사용법, 설정법 다 설명드리니까 들어와서 문의 주시고요. 자, 이 차트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차트 설정하고 매매하는 시점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차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해교의 스윙 차트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해교 차트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운이 발생했을 때 기준선 위로 양봉 캔들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 양운 구간은요. 매수,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매수로 들어갔을 때, 자,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손절을 어디서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봉이. 자, 여기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양봉 떴을 때 기준선에서 이탈하는 양봉이 떴을 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 들어갔다가 다시 운봉이 발생하면서 이 선을 탈출할 때, 즉 봉이 선을 탈출할 때, 기준선을 탈출할 때 손절해라. 그래서 네, 봉선 탈출입니다. 자, 이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 매수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선에 꼭 와닿는 양봉이 발생했을 때 매수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이 차트상으로는 매도 손절할 자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운봉으로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오면, 즉 봉이 선을 탈출하면 손절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수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800틱 정도 먹습니다. 800틱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손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나스닥 단타 차트, 단타 자리를 드릴 때 8틱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절을 8틱으로 해라.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짧은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실제로 저랑 요 며칠 동안 매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8틱으로 가져갑니다. 8틱으로. 그러니 하루에 마이너스 3만 원에서 수익 볼 때는 100만 원 이상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요. 이렇게 손절 무조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락 추세에서는 뭡니까? 자, 우문이 발생했을 때, 우문이 발생하고 기준선을 이탈하는 운봉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들어가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혹시나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 듣지 못한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고요. 자, 들으신 분들은 자, 여기서 매도 들어가라고 했죠. 운봉이 발생하면. 그런데 나스닥이 여러분들 거래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흔듭니다. 무조건 이렇게 흔들고 다시 빠지더라도 흔듭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무조건 이 선, 우리가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전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봉이겠죠. 이번에는 양봉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면, 즉 봉이 선을 탈출하면 또 손절해라 해서 봉선 탈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자,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신호가 나오면 다시 매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차트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현재 이 차트에서 손절 자리는요, 딱 두 번 났습니다. 현재 여기 한 번 딱 손절하고 다시 한 번 매도 들어갔습니다. 손절이 여기에서도 또 8틱입니다. 8틱. 8틱 손절 전략. 자, 매도 들어갔죠. 자, 여기서도 또 어떻습니까? 기준선에 닿는 음봉이 발생해서 매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선 또 손절이 안 났네요. 그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앞서서는 상승장에서 지금은 하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상승과 하락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박스장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박스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을 이용해서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이번에 중심이 되는 기준선, 즉 손절 라인.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선이 있습니다. 선은 뭡니까? 이 선은 뭡니까? 자, 매수다, 상승이다라고 하면 이 선은 지지선이 될 겁니다. 지지. 즉, 내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매수에 들어갔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지지해 줄게라는 선입니다. 그 선을 저는 스윙 차트에서는 뭘로 잡았습니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으로 세팅을 했고, 자, 스윙 차트입니다. 그리고 박스장에서는요, 볼린저 밴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자, 상한선과 하한선을 기준선으로 잡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여기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서, 자, 상한선에서 운봉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 매도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기준선은 어디입니까? 손절의 기준선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탈하는 양봉이 발생하면 손절.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손절이, 이 좋은 예시입니다.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쁘게 정말 잘 떨어지는 차트를 가져온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매매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실제 깔끔하게 매도 들어갔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도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도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상한선을 이탈하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탈하는 봉이 발생했죠. 무슨 봉? 양봉. 내가 매도 들어갔는데 양봉이 발생하면서 기준선을 이탈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절하라고요. 바로 손절. 봉이 선을 이탈하면 손절하라. 그래서 예쁘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한선에서 이탈하는 운봉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매도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자, 여기서 손절 마이너스 8틱이 났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매도를 대응하시면 20틱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자, 박스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만든 스윙 차트, 해교 차트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쓰시는, 제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서도 어떻게 손절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 앞서서 본 볼린저 밴드에서는 우리가 박스 꺼낼 때만 봤죠. 자, 볼린저 밴드의 박스권은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평평하게 갈 때를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자,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선을 매도의 선으로 잡고 하한선을 매수의 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하락, 누가 봐도 고점, 캔들의 고점들이 낮아지고 저점들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락 추세라고 하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일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영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매도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매도로만 대응을 하는데 어떤 자리에서 또 대응을 할까요, 여러분? 자, 매도로 대응을 하는데 이럴 때는요. 이 상한선 필요 없습니다. 중심선만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이탈하는 운봉이 발생했을 때 매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 닿는 운봉이 생겼을 때 매도. 이 전략으로 가져가시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손절에 우리가 봉선 탈출하는 그 선은 어느 선이 될까요? 네, 바로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봉선 탈출하려면 이 중심선에서 이탈하는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봉선 탈출, 어떻게 봉이 선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손절하셔라. 춤추듯이 여러분들 손절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적 수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좀 더 이 차트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노랑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교육도 해드리고요. 내일에는 또 제가 공개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해교 차트에 더해서 해교 마스터님만의 모든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로 내일이죠.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해교 마스터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영상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해교 마스터님의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나스닥 상품으로 함께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전략은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진입가 14,772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전략 끌고 갈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복귀해 주시죠. 네. 14,772 제가 매도 전략을 드렸었는데 14,772에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14,772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에는 이 기준선을 딱 14,772에 두시고요. 그 올라가면은 매도했던 것을 짧게 손절하거나 본절하시고요. 다시 한번 14,772를 내려오는 운봉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한번 매도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처럼 최근에 또 매도세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장에서는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는 매도 전략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단타 전략 아주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함께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 이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장 방향성 전략까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해교 마스터님만의 모든 전략과 이슈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지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전략입니다. 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속에서 10월 10일까지는 매도 전략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14,772포인트 매도 전략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13,700 라인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망 후에 1,929달러 도달 시에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922달러부터 1,924달러 사이에서 MIT 매도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일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52달러에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9.61달러는 손절, 89달러에서 익절하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주요 전략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